어제 내란 재판을 했고요. 오늘은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을 받았는데 여기서도 좀 국민들 보기에, 시청자들 보기에 고개가 갸웃해지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그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특검 측에서 아직 못 내겠다고 하는 그 국무회의 CCTV 영상이요, 한덕수 총리 재판에 이미 오픈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 여론들이 이거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심의권이 박탈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데 좀 선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욱 의원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됐던 그 국무회의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본인이 그걸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국무회의의 CCTV를 보고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다라는 여론이 있다, 그런 여론이 많다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의 여론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마도 좀 전에 저희가 다루었던 변호인들이 즐겨 이용했던 극우 유튜버들이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여론들이 지금 윤석열 피고인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당시에 저 국무회의 CCTV 영상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국무회의처럼 진행이 안 됐구나. 2, 3분 만에 그냥 들어와가지고 통보하고 나갔구나. 그리고 당시에 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료를 받은 게 없다고 했는데 자료 다 받았구나. 그리고 본인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이루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위증들 했다라는 모습들까지 저 영상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당시의 국무회의 현장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똑똑히 목도를 하셨는데, 저것을 두고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이 정말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동될 것이라고 본다면 본인이 재판부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증거로 신청하면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김영 의원님. 국무회의 제대로 했다는 여론이 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여론이 있다라는 그 단어에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이 있다는 말은 재판은 사실 증거와 사실을 기반해서 다투는 건데, 여론이 있다는 건 사실 사실이나 증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사실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라 여론 재판, 더 나아가서 정치 투쟁으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우선 국무위원 회의록조차도 어떻게 갖춰졌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국무위원 회의를 작성하는 그 공보관 같은 경우, 의정관 같은 경우는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말에 대한 해명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참석한 국무위원들 중에서 일부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절차적 정당성에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박하거나 이런 어느 정도 사실에 대해 기반해서 반박이 있어야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흔히 이게 내란 말고 2차 기소 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했느냐, 요 재판인 거잖아요. 이 국무회의 CCTV로 심의권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릴 수가 있나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자체가요, 본인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 그날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면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 부분은 무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날 밤 국무회의가 적법하고 유효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무효여야지 직권남용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국무회의가 유효하면 그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못 받은 사람들의 시민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국무회의가 무효 부전제하면은 이것은 직권남용이 되는가 법리적으로 이제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과연 오지 못한 사람들의 시민권이 침해됐는가, 아니면 침해될 뻔했지만 국무회의 자체가 불성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미수범에 그치는 것인데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인가. 예.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에 직권남용 수사나 기소도 해봤을 텐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어야 재판부가 혹시나 그게 결과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뭐 소집하고 이런 것도 그냥 잘못했어도 잘못이라고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경험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송영훈 의원이 분석했습니다. 조현삼 의원님, 근데 내란 특검이 공개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때 12월 3일 밤에 최상목 부총리는 집이 가까워서 불렀고 송미령 장관은 모르겠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소집도 뭔가 체계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인데 오늘 국무회의 제도를 했다는 여론이 있다. 이건 그럼 서로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소집됐고 진행이 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그 부분 차라리 무효인 경우가 직권남용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내란 자체에 대해서 아마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그것이 존재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행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 신문 조사 과정에 나왔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다른 상이한 진술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진술을 자제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변호인의 경우에는 이런 모든 피의자 신문 조사라든가 이런 각종 진술 조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정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일단 수감 중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형사 재판 자체를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말이 앞뒤가 다른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이 부분 윤 전 대통령한테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야 두 법조인이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팁을 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만큼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